버스 탈 거야? 지금 버스. 얘가 거기 가면 소리. 같이 가자. 한시간 더 있다. 얘들아, 대공고 내일 얘들아, 예. 사랑하자. 대공고 내일 확통 수업이 있습니다. 네. 학생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이제 좀 쉬워질 거야. 이게 푸는 느낌이 안 나요. 아, 그래? 네. 한글도 해주실 텐데. 현주한테 물어봐봐. 정민이가 학생을 아, 나 우리 학통이 그냥 계속 많이 풀어야지. 그래야 되는 과목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고.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이 두 단어가 약간 두 단어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미분계수는요, 특정 점, 즉 x는 a에 대한 멘트고요. 도함수는요, 그 정의역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전체라고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고요. 지금부터 미분계수와 똑같은 말을 할 건데 똑같은 말을 좀 써볼게요. 미분 계수 미분 각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A 또 뭐가 있지? 똑같은 말이 중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네, 순간 변화율. 뭐지? 왜 이렇게 잘하지? 자, 얘네들은 x는 a, 즉 특정 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줘. x는 a에서의 미분값을 구해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x는 a에서의 f'a를 구해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5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쓰고 외워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든 제가 얘네들 중 누구로 말을 하던 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함수 전체에 대한 얘기는 도함수. 자, f 프라임 x, 프라임 x 혹은 미분된 함수.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함수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fx의 도함수를 구해줘, fx의 미분된 함수를 구해줘, f' x를 구해줘 하면은 똑같은 i를 의미한다는 한 번 미분한 애를 의미합니다. 일단 이 용어들에 대해서 완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유추를 해보면 이런 거죠. 저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처음 보죠. 저선의 기울기. 미분이라는 거는 기울기와 관련돼 있나? 그런 약간 유추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저거 한번 썼죠.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쪽 알고 계셔야 되고. 지울게요. 옆에 써놔야 되나? 원래 저기 오른쪽에 다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 왼쪽이죠. 왼쪽에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지워볼게요. 써야겠다. 미분계수 그때마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이 5개가 똑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도함수 여기까지. 자, 이제 저거 써놓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미분을 한 단어로 이제 얘기하면은 현주야 뭐야? 기울기요? 기울기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울기. 기울기가 뭐야? 네, 오, 네, 좋아요, 좋아요. 오, 네, 좋아요. 네, 이제 기울기라는 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실제로는 정의역의 변화량 분의 치역의 변화량이 좀 더 많고요. 실제로는 정의역의 변화량분의 치역의 변화량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어떤 두 지표가 있으면요, 어떤 지표의 변화량분의 다른 지표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여기서 그럼 똑같은 말 아닌가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정의역이라는 건 내가 언제나 마음대로 바꾸고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BMI 같은 경우도 보면은 BMI가 그 비만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BMI 같은 경우가 키분의 몸무게인가? 어쨌든 그럴 거야. 네, 키분의 몸무게가 그럴 거야. 키분의 몸무게라는 건 이런 뜻인 거야. 1cm당 이 사람은 몇 킬로그램을 갖고 있냐? 키분의 몸무게니까. 그렇지? 키분의 몸무게. 이게 지금 이해가 가야 돼. 애초에 기울기라는 걸 원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 근데 봐봐. 근데 내가 이걸 BMI 말고 거꾸로 해서 선생님 저는 몸무게분의 키가 좋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분의 키로 바꾸면은 이제 1kg당 몇 cm 가지고 있냐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정의역과 치역에 해당되는 건 내가 항상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지표는 그러니까 속도도 기울기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1초당 얼마큼 가니? 시간이 정의역이 된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반대로 거리분의 시간이라는 어떤 그 값을 만들고 값을 정의하고 거리분의 시간이 이제 뭐 예준이다 정의하고 예준이는 거리 1m당 몇 초씩 걸리니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정의역은 내 맘대로 설정하는 거니까 치역이랑. 그러니까 어쨌든 기울기라는 건 어떤 두 지표에서 한 지표의 변화량분의 다른 지표의 변화량인데 그게 해석을 하면 이렇죠. 그 분모 지표 1당 분자 지표는 얼마나 변하니?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기울기예요. 이게 미분입니다. 사실. 미분의 근본이죠. 근간, 미분의 근간이에요. 근간. 이해하셨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필기를 한번 하실 건데 분모의 지표는 설정은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긴 한데 여러분들 일단 수까지는 약속된 i로 시작할 거고요. 근데 미적분도 다를 바가 없어요. 미적분도 그냥 약속한 대로 할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뭐냐? 그냥 x가 무조건 분모다. 정역이다. y가 무조건 치역이다. 약속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재미가 없죠. 대학교 가면은 공대를 가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정역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1당 분자지표 얼마나 변화합니다. 이게 기울기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 2라는 값이 이미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야 돼. 기울기 2라는 것이 뭐야? 약 정의역 x가 1 변할 때 y는 2 변해 라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3을 가면은 y는 6을 갖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기울기를 구하려면 3분의 6으로 구하겠죠? x 변화량, y 변화량. 이게 2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기를 한다는 게 벌써 분모 1당 얘 얼만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라는 값은 뭐다? 분모 1당
분자가 이씩 변하는구나 라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봐봐 기울기 1m에 야 여기가 0.2만큼 움직였어. 여기 0.4만큼 움직이겠지. 0.4 나누기 0.1을 해볼게. 여전히 2가 나오지. 여전히 분모 1당 분자 변하는 양으로 나온단 말이야. 나누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누던 간에 분자 1당 분모 1당 분자 변하는 양만큼이 나오게 되는 게 기울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러니까 분자가 아무리 조그맣게 변해도 결국 분모도 조그맣게 변할 거거든. 얘나들이 얘하면 이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항상 1당이라는 거 잊지 마. 뭐 1당? 분모 1당. 그쵸, 분모 1당. 그 분모가 근데 우리는 뭐다? 정의역이다. 정의역 근데 우리 뭐 쓸 거다? x를 쓸 거다. 그러니까 x 1당 y이 얼마나 변하냐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미분 얘기는 아직 안 하고 미분의 근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울기에 대해 그러니까 원래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원래 배워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에 써져 있을 거야. 잘 모르겠는데 안 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써져 있을 거야. 봐봐. 근데 너네들이 원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두 개의 떨어진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이 있어야 이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게. 그러면은 둘 사이의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를 할 거 아니야. 이래야 이제 기울기, 분자, 그러니까 저 x의 1당 y이 얼마나 변하는지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개의 점으로부터 구하는 거잖아. 근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진 거야.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그래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겠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떤 점에서의 자 이거 말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막 중요할 때가 있어. 딱 접할 때가. 너네 알다시피 근데 접한다는 거는 딱 이 점하고만 직선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 대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궁금했던 거야, 우리 수학자들이. 정확히는 이제 뭐 말은 많지만 일단 뉴턴으로 할게. 어쨌든 미적분학을 먼저 만든 사람 중 하나 뉴턴이니까. 뭐 대충 일화들은 알겠지만 그 뉴턴이 자기 그 물리법칙 설명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미적분이 필요해서 제가 만들었어. 일단 그건 진짜 맞는데 먼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뉴턴이 아무리 봐도 접선이 필요한 거야. 특히 원운동 같은 거 할 때 접선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이런 공식을 만들었는데 뉴턴이 보기에 이 점에서 접선이 궁금해. 아니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데 기울기를 구하려면 두 점이 필요해. 대체 얘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구해? 진짜 미세한 차이.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하는 값이잖아요. 진이. 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느낌 뉘앙스. 느낌은 있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아니 현주 말대로 아주 가까운 두 점을 잡아서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랑 거의 근사해지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기울기는 아니잖아. 정확한 기울기는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님을 괜히 물어봤다. 너무 저글인데 제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기울기는 두 점으로 구해야 돼. 한 점으로는 못 구해. 한 점으로 구한다는 건 이 점의 기울기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떻게 구할 건데?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야?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어떤 이 점을 고정시키고 어떤 움직이는 점 하나를 줘요. 움직이는 점 하나를 줘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접선의 기울기랑 같지 않죠? 자, 이 점이랑 이 점을 점점 가까이 구해봅니다. 좀 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거의 다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점을 얘한테 아주 가까이 보냈을 때 그 두 점에서 나오는 기울기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겠네.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중이겠네. 이런 멘트를 얘기하면서
잠깐만 이 개념이 리미트 개념이랑 너무 똑같네. 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는 아주 x가 어떤 점에 가까워질 때 그 치역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나타내게 해주는 애였잖아요. 그쵸?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리미트 자 여기다 x, fx라고 할게요. 이 함수가 f 함수야. 그러니까 x가 들어오면 fx가 나와. a가 들어가면 fa가 나와. 리미트 줄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기울기는 이거죠. 리미트 먼저 말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건데 이제 내가 x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얘는 고정된 점이니까 여기 뭐 상수겠죠. x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바뀔 건데 x에 a에 아주 가까운 점을 넣으면 딱 a는 아니고 a에 아주 가까운 점을 넣은 다음에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봤는데 뭔가 계산이 딱 나오면 어떤 값이 나오면 이 값은 애초에 의미가 뭐야? 이 기울기가 아주 가까이 가는 값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울기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니네 눈으로 봐도 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봐봐. 나는 실제로 현재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쩌다 계산이 됐어. 막 예를 들어 어쩌다가 2라고 계산이 됐어. 와씨 그러면은 x가 a점을 아주 가까워질 때 이 기울기가 어디로 가까워지는 중? 2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중이겠네? 이 얘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겠네?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미분계수를 내가 저렇게 구할 수 있구나. 우리 허접하게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게 뭐 gx라 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gx의 함수값은 치역값은 어디로 가니? 그럼 뻔히 알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얘는 뻔히 몰라. 진짜 이 값을 내가 모르는데 어쩌다가 계산이 짠 나오네. 이 값이 나와버렸네. 이 값으로 가까이 가나 보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리미트라는 거야. 저거를 이제 제대로 배우려면은 입실론 델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리미트 때문에 리미트랑 입실론 델타 증명법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값들을 알게 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도저히 측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지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가까이 가는 값은 알게 되었고 그 값은 딱 그 값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잘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미분계수를 구한다. 즉 미분값을 구한다는 건 뭐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근사에서 구하는 거죠. 사실은 근사하는 거죠. 근데 근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입실론 델타법을 적용해 보니까 나중에 발견된 증명법이거든요. 정확했다는 거죠. 근사가 아니었네. 진짜 그 값으로 가는 거였네. 알게 됐다는 얘기가 그만할게요. 수학 근사라고. 원래는 근사지. 원래는 근사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값이었. 딱 진짜 그 값으로 가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여튼 뭐 근사 점수 중에 하필 근수로가. 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들 중에서 이제 미분계수라는 건 미분계수가 그 접선의 기울기 값, 미분값이거든요. 네, 프라임 A는 이제부터 배워야 될 기호고요. 맞죠? 기호예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쓰시면 돼요. A점에서의 그 미분값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순간 변화율을 잠깐 알고 갑시다. 순간 변화율은 뭐냐?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님들이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평균 변화율이 먼저부터 알고 갑시다. 평균 변화율. 근데 평균 변화율을 원래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잘 이해한다는 건 애초에 물리 원에서 그 평균 속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님들이 그런 기대를 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 네. 평균 변화율이란 사실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기울기예요. 알고 있는 기울기. 즉, 두 개의 떨어진 점 사이의 변화율이죠.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아요. 변화율이라는 건 x의 1당 y에 얼마나 변했냐는 뜻이에요.
율이라는 게 어디서 따온 거예요? 비율에서 따온 거예요. 비율. x랑 y의 비율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이 할게요. 3하고 6을 할게요. 이 점에서 어떤 놈이 일로 움직였는데 일로 이동을 했는데 자, 야 얘는 평균적으로 y가 얼만큼 움직였어? 라고 물어본다 치면은 그 평균적이라는 거에 대한 멘트 속에 뭐가 속여있냐면 x1당 얼만큼 y가 변했어?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3만큼 움직일 때 y가 6만큼 변했으니까 아 평균적으로는 x1당 이만큼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뭐냐면 네,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속도가 변했으면 1초당 대충 속도가 얼마큼 변한 건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근데 가속도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두 점을 봤을 때 물체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의 변화가 막 이렇게 변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이 시점과 이때와 이때의 변화 정도는 결국 평균적으로 어쨌든 1당 2씩 움직인 거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먼 위에 올라갔던 말도 어차피 보세요. 많이 올라갔어도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많은 어떤 그 이동이 있을 건데 그냥 나는 그래서 딱 이 점과 이 점만 비교해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그냥 3, 6, 기울기 2야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런 그래프 그려놓고 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줘 그러면 나머지 쌩까서 알아서 그냥 기울기 구할 거 아니에요. x분의 y 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평균 변화율이다 이런 거거든요. 순간 변화율은 뭐냐? 딱 그 점에서 순간적으로 얼만큼 움직이고 싶어 하냐죠. 그러니까 얼만큼 변화하고 싶어 하냐고 이렇게 얼만큼 변화하고 싶어 하냐.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거든요. 그 점에서 순간적으로 얼만큼 커지고 싶은데 얼만큼 작아지고 싶은데 이게 순간 변화율이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있어요. 원래 이 점은 여기까지 딱 왔고 이 그래프가 없다 칩시다. 이대로 가다 치면 이리로 쭉 가고 싶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x1당 y이 얼만큼 변화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순간만큼은 1당 이만큼 변하고 싶었지만 얘가 움직이는 궤도를 보면은 그렇게 변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서 얼만큼 변화하고 싶은데요. 자, 기준이 뭐예요? 여전히 정의역 1당이죠. 정의역 1당, 치역은 얼만큼 변화하고 싶은데를 물어보는 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겠죠. 접선의 기울기겠죠. 그림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 점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이 점에서는 순간적으로 x1당 y 이만큼 변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거는 찰나만 잠깐 변하고 그러니까 x 0.0001만큼만 y가 0.001 증가하고 그 다음 자리는 다른 값으로 변화가 되니까 꺾이고 있겠죠. 만약에 얘가 이 점에서 x1당 y 이변하는 거를 내내 잘 유지했으면 직선으로 가야죠. 쭉 가야죠. 상당히 졸린가 본데 큰일 났네. 근데 이런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일단 미적분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네. 일단은 답이 없고 일단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순간 변화율보다 딱 그 점에서 현재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 근데 그걸 굳이 우리는 기준을 x는 1당으로 잠깐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어쩔 수 없는 거죠. x1당의 값으로 표현한다 이거죠. x1당의 값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점에서 변화하고 싶은 양을 x1당으로 표현한다 이거죠. 변화율 아까 뭐랬어요? 비율 x는 1당 y가 얼마? 비율이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자, 어쨌든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평균 변화율은 뭐 졸라 많이 이상하게 변하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딱 두 스팟을 정하면 이 스팟 사이에서의 변화율은 결국 x분의 y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던 기울기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 순간 변화율을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 변화율이 나오죠. 뭘 다 더해주세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저 얼마나 이상하게 바라는지 끝에 저는 이게 이거 개발해서 어떻게 잘 했다고 치면 나오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죠. 불가능인가요? 네 불가능하죠. 네, 점이 5학년인데 어떻게? 그리고 강아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 예준이가 죽을 때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서 응원을 가끔 할게요. 내가 꼭 분명히 내가 그다음에 기술을 물려가야 자 일단 갈게요. 네. 자 미분계수 하겠습니다. 미분계수. 예, 미분의 정의라고 할게요. 미분의 정의라고 하죠. 미분의 정의. 네, 미분의 정의는 총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특정 점에서 두 가지 그리고 그다음에 함수 전체에 대한 걸로 한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이 정의는 꼭 배우셔야 되고 자 대개 선생님들이 이런 그래프를 써요. 얘가 f라는 함수의 그래프래요. 네. 자 특정 점 a를 하나 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점이니까 x, y 를 써야겠죠? 정의역이 a일 때 치역은 a를 넣은가? f이겠죠? 그쵸? 일단 뭘 가고 싶냐면 a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궁금한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움직이는 점을 잠깐 x, fx라고 할게요. 네, x를 집어넣으면 fx라는 y값이 나오겠죠? 두 개의 점이 있는데 둘 사이의 기울기가 궁금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원래 너네가 알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해했죠? 근데 자, 이 점이 점점 A점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다 보면 아주 가까이 오다 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려보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려보니까 이게 마치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는 딱 아니지만 A에 가까워질 때 그때 이 값을 계산하면 나오는 값을 우리는 F'A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구나. A점에서의 미분 값이구나. A점에서의 미분 계수구나.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두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점으로 기울기 구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점의 기울기 구해봐 못 구합니다. 두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점이 아주 가까워질 뿐인 거죠. 자, 두 번째 정의 1번 정의는 이제 1번 정의는 x를 이용한 정의였고요. 자, 2번 정의는 h를 이용한 정의입니다. 네. 자, 이 정의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프가 있고요. 여전히 두 점을 찍을 거고 또 당연하게도 고정된 점,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점, 이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를 할 거예요. 야, 이거 쓰는 거 모르는 거 진짜 멍청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라는 함수에다가 정의역 이거 집어넣으면 치역 이거야. 모르는 거 멍청한 거지. 그치? 봐봐. 왜 이렇게 표시하느냐? 마치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두 점이 다르다는 걸, 다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A로부터 H만큼 더했어. 그러니까 얘는 A로부터 H만큼 좀 떨어져 있는 점이야 라는 표현인 거죠, 사실.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H가 0이면 어떡하냐고? H는 0은 아닐 거예요. 맞죠? 이쪽에 X가 A가 안 되는 것처럼 H는 0이면 안 되겠죠? H가 0이면 두 점이 동일해지잖아. 그러면 안 되죠. 자, 둘 사이 기울기를 그려볼까요? 기울기가 H분의이네요. 얘 빼기 얘니까 H만큼 떨어져 있다며. 그럼 분자는요? 이거겠죠? 이거겠죠? 근데 자, 리미트. 이제 내 목적은 뭐예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점을 얘한테 아주 가까이 붙이고 싶죠. 이 기울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현재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이 기울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점을 이 파란색 점에 아주 가까이 붙이려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h가 뭐라고요? a점에서 떨어지는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0에 가깝게 맞추면 거리가 0에 가까워지면 두 점이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자,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누구랑 가까워지더라?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가까워지겠네. 가까워질 겁니다.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적분은요,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적분은 세상에서 이제 적분을 이제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진짜 많은데, 이게 미분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네, 적분은 거의 다 안 되고 미분은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값도 거의 다 나와요. fx만 잘 설정해 주면요. 현재까지가 뭐다? 특정 점 A에서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미분의 정의예요. 제가 말했죠. 수트부터는 정의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올 거라고 했죠. 연속의 정의도 식으로 알려드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 그렇죠. 네, 미분의 정의도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미분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됐죠? 이번에는 주아인 했죠? 1, 2번이 특정 점에서예요. 이번에 3번은 함수 전체에 대한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자, 이제 이 함수 전체를 왜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전체 하기 전에 잠깐만 보시죠. 전체 하기 전에. 자, 이제부터 제가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야, 예준아, 아니다, 정현이가 낫겠다. 야, 정현아, 여기 있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2,4는 점 위에서의 접선이 좀 있을 거잖아. 이 기울기 얼마야? 이 기울기 얼마일까? 1? 네. 그냥 구할 수 있을 듯 말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 그죠? 근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못 구하잖아. 정현이가 사실 그럼 지금부터 이걸 해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fx는 이런 함수고 이 함수 위에 점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한다고? 그러면 정현이가 여기 움직이는 점을 하나 놔요. 이 함수 위에 움직이는 점이 여기 있다 치고 이 점의 좌표를 x제곱이라 합시다. 나 알고 있으니까 y값 알고 있잖아요. 놨어요. 정현이가 이제부터 둘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 라고 구하고 기울기를. 그 다음에 이 x좌표가 어디로 가까이 가야 돼요? 2로 가야죠. 그쵸? 그래야 이 x좌표가 얘가 2로 가까이 와야 흰색과 노란색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거의 접선의 기울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정현이가 얘를 풀어볼 건데 풀 수 있죠? 얘도 정현이가 이거. 정현 구해봐 얼마야? 네, 4예요, 4. 아, 정현이가 이걸 구해봤는데 진짜 4라고 나왔잖아요. 보세요. 원래는 우리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 우리는. 근데 리미트라는 걸 활용해보니까 하여튼 그 기울기 값이 4에 가까워진대요. 4에 가까워진다. 이 가까워지는 건 누구 값이라고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확실하죠. 아, 이 친구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4가 확실하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고 그냥 그런 거 없다 하시면은 일단 수학과는 비추입니다. 알았죠? 네, 진짜예요. 저조차도 수학과를 비추 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면 수학과 비추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4구나 라는 게 알았죠? 2에서의 기울기 4구나. 내가 정윤이한테 이번에는 리미트 자, 이번에는 자 여기 3,9가 있겠죠?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정현이는 또 식을 써야 되겠죠. 아, 마삼, 구에다가 저기 다른 x, x 제곱에서 기울기 구하고 x가 어디로 가? 마삼으로 가야죠. 그 리미트를 써왔더니 얼마나? 구하는 중 아니었어? 그래요. 정현이만 구하고 있길래 지금 네,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렇죠. 마삼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6이구나. 그죠? 제가 정현이한테 이제부터 계속 이걸 시키면 정현이는 계속 이거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너무 힘드니까 수학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야, 일반식을 만들자. 함수 전체에 대한 프라임식을 만들어서 내가 x는 2를 딱 거기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바로 기울기 나오게, 마삼을 대입하면 바로 또 기울기 나오게 식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함수 전체에서 구하는 게. 그러니까 도함수를 그냥 심심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구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귀찮으니까 구한 거야. 잘 들어봐. 첫째 항이 1이야. 공차가 4이야. 20번째 항 구해줘. 그러면은 열심히 20개 쓰면 돼. 근데 이 귀찮으니까 뭐라고? 귀찮으니까 이거겠다 일반항. 여기 20 넣어야지. 이러면 20번째 항 바로 나오잖아.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구해볼게. 사실 뉴턴이 만든 거면 뉴턴은 이런 의미로 만들진 않았을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 워낙 뭐 천재이시니까. 네, 일단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뭐다? 이제 매번마다 그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정인이 되게 열심히 구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한 3개, 4개쯤 시켰으면 짜증이 났겠지, 그치? 그래서 자, 함수 전체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도함수 뭐라고? F'X를 구하게 돼요. 누구로 구할 거냐? 얘도 자 H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수투가 다 똑같은 게 순서가 있죠. 특정 점에서를 먼저 보고 그 특정 점에서 다 되면 전체 다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특정 점에서 극한이 다 있으면 이 함수 전체 극한이 존재하고 특정 점에서 다 연속인 걸 확인하게 되면 전체에서 연속이고 이런 것처럼 특정 점에서 미분계수 방금 구했고 이제 함수 전체에 대한 미분계수를 보여볼게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들어보세요. 둘 다 움직이는 점이어야 됩니다. 단, 어쨌든 두 점이 필요해요.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두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수 x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두 점이 필요한데 두 점이 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같지 않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 점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거임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두 점이 같지는 않은. 자,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두 점이 아주 가까워져야 어떤 x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리미트 역시 h가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거를 식을 제가 써서 계산을 하면 F'X 식이 나오게 됩니다. 도함수가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도함수를.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이 두 점이 지네 꼴리는 대로 졸라 움직일 건데 h가 0으로 가면 어쨌든 뭐입니까? 가까워지겠죠, 그쵸? h가 0으로 간다면 얘랑 h만큼 떨어져 있는데 짓꼴리는 대로 막 움직이다가 h 0으로 가면은 어쨌든 모여야 돼요. 가까워져야죠, h 0으로 가면. 근데 그때 x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 정현이가 열심히 구했는데 예를 들어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정현이가 한 번 더 구해주시죠. 자, 여기가 10분마 100이에요. fx는 x제곱입니다.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주세요. 네. 저는 이미 구했지만 정현이가 구할 겁니다. 아는 친구들은 이미 구했죠. 그렇죠? 네. 정현이가 고생을 해놔야 돼요. 원래 이렇게. 그래야지. 원래 여러분들도 해놔야 돼요. 고생을. 네. 진짜 해놔야 돼요. 진짜로. 고생해야 더 이거 내가 도함수 구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친구들이 이해하는 좀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네가 춥다고 높여달라며. 근데 지금 아니, 어이없네. 혼나는 질문이야 지금. 아니 진짜 황당하네 진짜. 동사하게 되는데. 근데 정현님 별로 잘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얼마야 혈정은? 20이요? 맞아요. 20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얘가 20인 줄 알죠. 왜냐하면 이 친구의 프라임이 2x인 걸 이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x에다가 10 대입하면 20 나오는 걸 벌써 알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이걸로 구해볼게요. 자, 여기 구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볼게요. 리미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하러 갈게요. fx가 x제곱인데, 자, 여러분 x제곱인데,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가 이거네.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에 x, fx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x 플러스 h, fx 플러스 h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의 기울기가 h분의, 이거 제대로 쓰자. 이거의 제곱이고 이거 x의 제곱일 거 아니야. 적어도 이 함수 내에선 정렬을 제곱하는 게 7억이니까. 그러니까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를 할게. 얘 빼기 얘를 하면은 일단 이걸 쓰긴 쓸 건데 위에 걸 계산하면은 2xh 더하기 h의 제곱인가? 네. 그게 나오죠? 남는 게. 네. 그리고 리미트 우리는 h 0으로 보낼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리미트의 중심 문자 h예요. x는 상수 취급입니다.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수도 없이는 아닌가? 몇 번 얘기했잖아. 리미트의 중심 문자 h야.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상수 취급이야. 네. h 나눠볼게. 나눠주잖아. 약분이 되잖아. 네. 아니, 중심 문자가 0으로 가서 분모 0으로 가니까 10법을 했는데 약분이 되네? 좋아. 약분했어. 2x 플러스 h가 나왔네. 잘 들어봐. 2x 상수라니까 밖으로 내보내. 상수라니까 h만 남은 거야. 네. h 0으로 갔는데 얼마야? 0이야. 나 지금 f'x 구한답시고 f'x 구한답시고 이걸 계산해 봤는데 얘가 0이라서 2x래. 얘가 우와, 이 친구 도함수가 f'x가 2x래. 자, 이제 나 10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 20이네? 네. 나 3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 마이너스 6이네? 왜? f'x가 2x니까. 우리가 구한 거라니까. 봐봐. 근데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프라임을 구하는 과정을 장담하는데 모든 학교 애들 통틀어서 진짜 불안치고 10%도 안 해. 이 새끼들이 이제 뭐만 외우느냐? 자, 봐봐.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결국 x에 n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봐봐. y는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얘를 미분해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미분하면 자 지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수 빼기 1 하는 거니. 이게 미분이거든. 맞죠? 이걸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fx가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다 하면은 f'x를 하면은 또 미분이 개 좋은 게 모든 항마다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4 내려와 4a x의 세제곱 3 내려와 3b x의 제곱 2 내려와 2c의 x. 자, 이거 1 내려오면 d고 x의 0제곱 1이잖아. 그치? 마지막으로 2는 없어져. 왜 없어져? 원래 x의 0제곱이라고 취급하면 0 내려오면 0이잖아.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진다가 이런 원리인 거죠. 그쵸? x의 1제곱은 1 내려오고 빼기 1 하니까 x의 0제곱 그냥 d만 나와. 그러니까 이런 미분 법칙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애들이 이렇게만 미분할 줄 아는데 이거 여기 정의에다가 집어넣고 싹 계산하시면 이거 나와요. 그 계산법을 이미 다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외우게 시킨 거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지난 겨울방학에 다르게 미적분에서 모든 식 미분하는 거 싹 다 이렇게 증명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수함수 미분하는 거,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미분하는 거 싹 다 이걸로 증명할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찌되었든 우리는 도함수 구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미분이라는 게 뭐다? 별로 어려운 게 없다. 기울기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기울기다?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다. 또한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기울기 왜 필요할까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그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 왜 알고 싶냐고?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 뭐 뉴턴이 알고 싶었던 이유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럼 약간 너네랑 와닿는 걸로 해줄게. 너네도 언젠가 주식을 한다 치면 이 경제 경영에서 미분을 배우잖아. 주식 차트가 막 가. 여기서 멈췄어. 오늘 장이 끝났어. 다음 장을 예측하고 싶어. 순간 변화를 구해보니까 이만큼 떨어지게 생겼네?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기 위해 많이 쓰여. 순간적인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진짜야. 정말야. 너 진짜 경제 경영학과에서 무조건 배운다니까. 심리학과에서 안 배워. 몰라. 야, 국어국문학과에서 안 배운다고. 경제 경영에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튕길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지. 있는데, 대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지. 오늘의 순간 변화율이, 예를 들어, 봐봐. 오늘의 순간 변화율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보다 만약에 작다면 다음에 투자하지 않는다. 아니면 경험상 오늘 순간 변화율이 마3보다 작은 케이스는 대부분 다음에 떨어졌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야, 진짜 이런 방금 전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주식 관련된 지식이 존나 많아. 다 쓸데없는 것들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맹신하지. 차트 보고 한다, 뭐 이런 거. 차트 보고 하는 건 좀 없지, 사실 거의. 네, 차트 보고 하기가 쉽지가 않지.